안녕하세요. 경자뉴스의 경자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경자뉴스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많이 준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소장님이랑 인사 나눠볼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비 피해는 없으시신가요? 네, 전혀 없습니다. 새벽 3시 몇 분에 일어났는데 네네. 무지하게 쏟아지더니만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아침 되니까 좀 예. 맑아지고 저희들 움직일 때 빼고 예. 비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소장님 지금 평택에 뭐 예. 국제학교 소식 이런 거 좀 나온 거 있으면 좀 들려주시고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예. 그 소식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서지제 쪽 얘기 또 듣고 이렇게 좀 해볼게요. 예. 고덕 신도시의 이제 가장 핫 이슈가 네. 국제학교인데 네네. 이번에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평택시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개교가 1년 늦어진답니다. 네네. 원래는 2026년 8월 개교 네. 목표였었는데 1순위였던 아메리칸 레장 스쿨이 탈락하면서 네네. 지금은 미국 폴리테크닉 스쿨하고 5월 말인가도 갔다 오셨고 이제 부시장님하고 전략기획 담당자하고 갔다 네네네. 오셨고 뭐 지난 주간인가 그 지난 주간인가 또 제주도 국제학교에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네. 해서 아마 연내에 미국의 폴리테크닉 스쿨하고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 네네. 1년 늦어져도 저희 기다릴 수 있습니다. 1년 개교만 늦으면 하면. 그렇죠. 네. 27년 네. 8월인데 네네. 그때는 또 무슨 이벤트가 있냐면은 그때쯤이면은 네네. 시청이 완공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막 박물관, 예, 그건 예술의 그 전에 전당. 다 끝나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게 시청이랑 예. 국제학교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될까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네. 우리의 소원이죠. 네. 아마 그때 그 전까지는 네. 알파 탄약고도 다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와, 27년 되면 소장님, 고덕이 그러면 3단계 쪽은 그때쯤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3단계는 토목공사는 내년 처음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우리 지금 스튜디오 바로 옆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3단계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27년도쯤에는 3단계 토목공사 하면 예.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고 드러나죠. 예. 기반 시설도 다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거의 되죠. 국제학교도 마무리가 될 것 예. 같고 와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삼성이 잘 돌아가는 거. 삼성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네네. 아마 다음 주 정도 해서 네. 삼성이 요즘 그 뭐 1분기, 2분기 적자라 이렇게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네. 기술력을 또 끌어올리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네. 뭔가 중요한 소식이 있으실 것 예. 같은데, 네. 그러면 국제학교 얘기는 어쨌든 보도 자료가 나왔으니까.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네네. 예. 저희들이 그걸로 확인을 또 했고, 서지제는 좀 요즘 어떤가요?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네.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네. 표면적으로는 반대 하지만은 네네. 또 한쪽에서는 국가 사업인데 우리가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네. 보상을 제대로 받자 이런 네. 두 가지 움직임이 같이 움직이고 있죠. 아, 너무 서운하지 않게 보상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날 제가 지난주에 그 사업 설명회 갔다 왔는데 네네. 옛날처럼 그냥 무자비하게 수용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네네. 공시지가로 그냥 보상을 한다 네. 이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사실 소문은 공시지가로 뭐 1.5배 뭐 이런 얘기가 예, 그런데 소문이- 제가 오늘 설명을 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정확한 예. 정보를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요. 예. 마지막에 이제 건설 인력들 들어오는 얘기까지 해서 예. 오늘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오늘은 네네. 이렇게 크게 세 주제로 네네. 지난주에도 이제 설명을 말씀드렸지만 삼성 평택 캠퍼스 5기, 6기가 네. 4층으로 건설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지제 역세권 이제 콤팩트 시티라 그러죠. 전에는 네. 지제 역세권 공공 뭐 주택 뭐 지구 이렇게 했는데 이제 콤팩트 시티로 이름이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고 이제 구인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작년에 SBS에서 나왔던 거예요. 네. 이번 정부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거거든요. 여기가 우리 삼성전자가 있는 여기 고덕 일반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네네. 얘기는 뭐냐면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좀 낮아요. 아. 근데 작년에 이거를 일반 공업 쪽에서 용적률이 350%인데 140%를 40%가 아니고 140%를 올려가지고 490%를 해서 네. 크린룸이 이렇게 되면 4, 5, 6 공장 하면 여기 공장 하나에 크린룸이 4개씩 들어가거든요. 네네. 4, 3, 10인데 그런데 이제 SBS에서는 이걸 3층, 4기도 3층, 5기도 3층, 6기도 3층 이렇게 그래픽이 나왔거든요. 네. 4기가 지금 이렇게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2층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5기, 6기도 지금
자, 뒤에 장을 보시자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4기는 그렇게 여기 기존대로 네. 이렇게 2층으로 가고 5기, 6기는 위에다 2층을 더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4층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네. 소장님 그러면은 아까 일반 산업단지 말씀하셨는데 예. 전국에 있는 일반 산업단지가 다 용적률이 향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평택만? 반도체 산업단지만 그렇게 해준 거예요. 아 이거 특혜네요 그러면? 특혜죠. 네네. 그리고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를 왔는데 사무 6동이 지금 용적률이 어마하게 높거든요. 네. 그런 용적률이 없어요. 부동산 공법에는요. 네네. 근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가 특혜를 네.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네네. 지금 현재 우리 삼성로를 중심으로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뭐 1단지, 2단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2단지 저쪽에는 폐비 이제 1, 2, 3, 4 하니까 한 공장에 폐비 4개잖아요. 네네. 4, 4, 16이니까 16개가 만들어지죠. 네네. 근데 5기, 6기 하면은 여기 몇 개가 돼요? 8개. 8개. 8개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요 공장 2동을 지으면서 폐비 16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1, 2, 3, 4기를 하면은 크린룸 면적이 얼마냐면 19만 4천 평이에요. 네네. 근데요, 요 2개만 하면 얼마냐면 대략 제가 한번, 왜냐면 요 사이즈가 1, 2, 3, 4기보다 조금 커요. 네네. 그래서 보면 대략 한 24만 평. 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네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027년까지 삼성이 그 크린돔 규모를 7.3배를 늘린다 그랬잖아요. 네네. 어디에서 늘려요? 27년까지는 용인에 시스템 반도체 공장이 없어요. 네네. 오로지 늘릴 때는 평택 캠퍼스하고 미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국은 그렇게 많이 못 늘리거든요. 네.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다 늘려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5기 이 뭐죠? 뭘 박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기 기초. 기초 이제 파일을 박죠. 네네. 그러면 그 파일의 두께도 바뀌지 않아요? 파일은 우리가 기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주자 택지나 협의자 택지를 지을 때 그 파일을 박는 네네. 거는 500mm예요. 네. 500다이라 그래요. 네네. 근데 삼성에서니까 600다이예요. 네. 600mm 더 크죠. 네네. 그런 거를 이 굵기를 키우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수를 아니. 많이 넣는 거죠. 그죠? 네네. 네네. 그런 일들이 곧 시작이 될 거예요. 네네. 예. 그렇고 그거를 한꺼번에 다 박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다 못 박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공장이 시작하잖아요. 네. 그리고 페이지 1, 페이지 2 여기가 이제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부터 박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박거나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고덕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딜레마가 뭐냐면은 여기 4공장하고 5공장 여기 삼성로 사거리 가보면 네네. 어제도 비가 엄청 오는데도 제가 글로 지나갔거든요. 네. 11시 한 10분에. 네네. 어마하게 많아요, 사람이. 네. 그런데 왜 고덕 신도시 부동산 시장 아직까지 네.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지 못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조금 더 물이 차야 됩니다. 네네. 바닥이 너무 깊어서 예. 물이 차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예, 그동안 떨어졌던 거, 고울이 네. 너무 깊었던 거죠. 네, 그래서 네. 저는 보기에는 7월은 아닙니다. 장마철에다가 휴가철에다 이렇게 네, 막 네.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구인 광고도 네. 지난주보다 조금 덜해요. 이번 주가. 네, 네. 그래서 이 7월이 넘어서고 8, 9월 그리고 9월 말이 또 추석이에요. 네. 추석이 지나고 나면 10월이거든요. 네, 네. 10월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네. 나중에 또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지제 그 역세권 콤팩트 네네. 시티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또 이거를 동서로 나눠 가지고 서지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네. 수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네네. 하나로 딱 요약을 해서 근데 난 지제 역세권 콤팩트 네. 그냥 콤팩트 시티. 이제 콤팩트 시티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콤팩트 시티가 나온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이게 삼성의 그 첨단 복합 일반 사업단지 48만 평이잖아요. 네. 나머지 이렇게 137만 평이라 그러고 있는데 이게 좀 노랗게 보이는 법이 주상 복합이라든가 네네네. 일반 상업 지역이라든가 뉴홈도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네. 여기에다 3만 3천 세대를 늘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고밀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밀도 컴팩트. 네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봐도 네. 건물이 좀 빽빽할 것 같고 고층일 것 같아요. 안 네네. 그러면 33,000 세대를 못 넣어요. 우리 네네. 고덕 신도시가 몇만 평이에요? 삼성을 빼고도 네. 404, 405만 평이에요. 거기에 몇 세대가 들었어요? 5만 9천 세대가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고덕 신도시는 네네. 널널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는 말 그대로 컴팩트 시티예요. 맞아요. 좀 복잡할 네. 수는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평택 지제역이 이 파워가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어제 우리 그 단톡방에도 글을 올렸지만은 네네. 여기 앞에 지제 세교지구라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 지제 더샵 센트럴 시티가 뭐 9억을 넘어 찍어버렸죠. 네네. 이 사업이 지금 소송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지체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경매가 여러 건이 나와 있어요. 땅에 대한 경매예요? 예, 땅에 대해서. 예. 그러고 네네. 제가 어제 정말 그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고덕 신도시의 평택의 네. 땅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매 나온 거를 쭉 다 훑어봤거든요. 네. 고덕 신도시에 드디어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어요. 지금 아파트는 제가 조금 이해는 가는데요, 소장님. 예. 땅은 지금 사람들이 왜 팔려고 하면은 팔릴 텐데. 네. 여기는 벌써 지구 지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구 지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아파트든 이런 된다고 해서 경매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대출을 받았으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 되는데 3개월만 지체되면 그냥 경매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소장님, 제가 땅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예. 그 땅을 그냥 살 수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지금 뭐 묶여 살 수 있어요? 있죠. 그러면은 팔 수 있을 것 그런데 같은데도.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네.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여기 사업이 이제 그 승인이 난 지역이라서 네네. 이건 아마 허가를 넣으면은 네. 평택시장님이 허가를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또 잘못되면 이 사업이 또 안 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의외로 네. 고덕신도시의 저 삼성 앞에 상가도 근린상가도 경매가 나오고요. 네. 조만간 제가 봐서는 지식산업센터도 경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네. 주춤하고요. 네. 이 서지제 콤팩트 시티가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평택 시내 아파트 값이 몇 천씩 다 올랐습니다. 네네. 근데 아파트는 이렇게 오르는데 다른 부동산 그 경매 시장은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면 요즘엔 이 시기에는 또 경매 물건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은 예. 방향이기는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에 몇 배씩 낙찰되는 경우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네. 24년이 지구 지정됩니다. 지금 6월 15일 날 그 공람이 됐던 거는 뭐냐면 제안서예요. 네. 여기가 이제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지만 사업 시행자는 LH거든요. 네. LH에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제안서를 낸 거예요. 네네. 근데 그 6월 15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내년 25년에 지구 계획이 승인이 되고 26년에 착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요 정도의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절차를 오늘 얘기를 할게요. 네네. 지난주에 고덕 네. 면사무소에서 평택 네.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 그때까지는 공공주택 지구라고 이름이 됐는데 지금은 콤팩트 시티라고 다 신문에 나오죠. 네. 이 설명 자료가 나왔어요. 여기에는 이제 그 법무법인에서 우리 지역의 큰 이슈인 네. 그 브레인시티 네네. 거기에 이제 법률 자문을 했던 법무법인에서 이 자료를 낸 거예요. 네. 오늘 신문을 봤더니 브레인시티의 대왕 모아 엘가가 네네. 평균 5.36대 1로 완판됐어요. 네네. 아이고, 잘 됐네요. 예, 그래서 대박 그 입장에서. 기대가 굉장히 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인데 이렇게 되는데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아직 안 정했어요. 왜냐하면 보상이 안 정해졌으니까. 네네. 예, 이렇게 돼가지고 21년에 이 지역이 요 지역이 네네. 개발하기 허가로 제한 지역으로 이제 공람이 됐고 이렇게 쭉 여기까지는 어디까지가 했냐면 평택시에서 했던 거예요. 네. 시에서 요 지역을 네. 환지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네네. 만 2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국토부가 이렇게 확장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23년 6월 15일 날 구역 지정 및 사업 인정 주민 공람이 들어가면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네네. 사업 인정. 그리고 24년에 지구 지정 고시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25년에 지구 계획 승인이 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년부터 25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네들이 네네.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람 서류를 봤을 때 네네. 그 안에 수많은 전체적인 95%가 넘는 게 다 뭐였어요? 토지 목록.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거를 네네. 다 봤잖아요. 쟤네들은 어느 정도 다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잘 보면은 인정고시일이 언제였어요? 6월 15일. 네네. 주민 공람 공고일이 네네. 23년 6월 15일. 네네. 벌써 한 달 이상이 지나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기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활권 보상 기준이라는데 생활권이란 뭐냐면 이주자 택지를 주려면 살고 있어야 되고 네네. 협의자 택지도 있고 상가 딱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주비도 있고 뭐 네네. 이런 것들이 이 생활권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이주 대책 이 모든 생활 대책 기준이 23년 6월 15일인데 네. 이렇게 가면 토지라든가 지작물이라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보시자고요. 네. 주민공람일이 6월 네네. 15일이에요. 요게 아마 여러 택지개발지구에 이런 가는데 요 법무법인에서 준 자료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생활권 보장이라서 이주자 택지라든가 생활재택 협의자 택지 대토보상 이런 것들이 다 언제냐? 1년 이전. 23년 6월 15일이니까 22년 6월 15일부터 네네. 소유를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살고 있고.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는 살고 있어야 되고 네네. 이런 기준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업 인정 기준일이 요건데 요렇게 가면서 이렇게 이제 협의가 이제 기본조사가 언제 이 기본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본조사는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작물 조사라 그래요. 이 땅 위에 네네. 농지면, 농막이 있던가 아니면 이게 주택, 이 택지라 그러면 대지라 그러면 네네. 주택이 있느냐, 상가가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공장이 있느냐, 뭐 창고가 있느냐 이 기본조사가 들어가요. 네. 일정도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협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이 협의가 감정평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이루어지고 수용이 되는 거예요. 네네. 대략적인 시간이 이제 8개월, 6개월, 1년 이런 예, 건가요? 그렇게 되죠. 네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기까지가 수용이 되려면은 네. 수용이 되면 이 시간이 결국은 원주민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네. 원주민들하고 저기 이쪽에 그 LH하고 협상이 물밑 협상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저기 나와 있는 돈 10억, 11억, 12억, 13억 요거는 어떤 뜻이에요? 감정평가를 해서 예를 네네. 들어서 협의해서 10억짜리요. 네네. 제가 이 땅을 이제 수용을 당하는데 10억이에요. 네. 그런데 수용 못하겠어 10억에. 네. 그러면 이 또 이렇게 협의가 막 거치면서 또 11억이 될 수 있겠죠. 10% 네네. 올랐죠. 근데 나는 이 일을 제기를 했어요. 나 11억에도 못하겠어. 네네. 이걸 하면 또 12억이 될 수도 있겠죠. 네네. 이것도 안 돼. 네네. 그러면 또 소송을 할 수도 있겠죠. 네. 13억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설명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쉽게 네. 대답을 하지 말아라. 아. 그리고 이 기본 주사가 나왔을 때 네. 요령도 가르쳐 줬어요. 오. 예, 그래서 네네. 이런 절차들이 네. 이런 절차들이 아마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여기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 이 일정 네네. 상당히 빠르죠. 네. 굉장히 빠릅니다. 컴팩터 시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기간이 달라지고 금액이 달라질 겁니다. 네네. 그래서 다른 거는 달라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추진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내 집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건물이 이게 수용이 되면은 언제쯤 내가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되느냐 이게 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남양주 이제 왕숙지구라든가 네네. 이기 신도시예요. 부천 대장지구, 네. 고향 창릉지구인데 부천 대장지구를 왜냐하면 요게 104만 평이잖아요. 네. 우리가 137만 평이죠. 비슷한 일정으로 봤어요. 그래서 주민 공람이 되고 뭐 이런 일정을 딱 해봤을 때 이 부천 대장지구 일정표와 우리 지제 역세권 컴팩트 일정을 보니까 2023년 6월 15일날 주민 공람을 했죠. 네. 그러면 아까 여기 보면 지구 지정이 한 12개월 됐는데 12개월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보면은 23년 내년 4월 정도에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을까. 네네. 내년 봄쯤에.
그러면은 기본조사가 언제 들어올까요? 기본조사가 여기 보면은 12개월이 걸리고 바로 뒤에 3개월이 걸렸죠. 네네. 15개월 걸렸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여기서 이렇게 3개월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 한 7월 정도에 지금쯤 네네. 1년 뒤 지금쯤 네. 기본조사 지작물 조사가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예. 이런 스케줄에 대해서 원주민분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대비를 조금 하실 수 그렇죠. 있으시겠네요.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스케줄을 좀 봐야죠. 네. 그리고 25년 2월에 여기 네. 이렇게 보면은 보상 계획이 3개월에서 플러스 7개월이죠. 네. 그러니까 기본조사, 지작물 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협의가 막 이루어지죠. LH하고 비대위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거 10억 안 돼, 11억 조, 12억 조 이런 것들이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보상 계획이 발표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아마 25년 초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감정평가기관이 감정을 해서 25년 4월 정도, 봄 정도 내후년 정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내후년 2년 후쯤 네네. 지금쯤 여름 휴가 갈 때쯤에 협의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네. 굉장히 빠른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땅 파고 그렇게 되면 수용 들어가 버리는 거죠. 네네. 그리고 수용이라고 해서 수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100% 협의가 매수가 되지는 않아요. 나머지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 이의 있어. 네. 수용돼서 수용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도장을 찍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의하고 네. 재결 신청해서 소송하고 이렇게 되고 이 수용이 이제 이의했던 사람들은 보상을 받으면서 다 이주가 되고 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고덕에서도 소장님 이의 신청을 하고 소송 듣고 가고 이런 세대들이 당연히 있었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네네. 예, 없을 수가 없어요. 네. 예, 어느 지역이든지 이렇게 일정을 보고 자 이제 기본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는데 요게 이제 사업 인정 고시일 기준입니다. 요 사업 인정 고시일이 언제냐면은 내년이에요. 내년 대략 한 봄 4, 5월 정도로 보는데 네네. 그때 항공사진을 찍습니다. 네. 항공사진 비행기 떠가지고 한번 헬리콥터 쭉 다 봅니다. 사진 딱 찍고 그게 기준이에요. 네네. 그러면 얘네들이 네이버 같은 그 사진에도 보면은 연도별로 이렇게 사진이 다 있잖아요. 네. 갑자기 없던 물건이 생겼다. 네네. 그리고 이 농지에 이렇게 다 그냥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상가가 높은 유실수를 뭐 심어놨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토지를 출입을 해요. 남의 땅에 함부로 못 들어와요. 네. 근데 토지 출입 갖고 이제 측량 조사라고 지작물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지작물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기본 조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지작물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사업 시행자가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누구예요? LH예요. 네네. LH가 이걸 해야 되는데 LH 직원이 137만 평을 어떻게 다 해요? 못 하죠.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입찰을 해요. 네. 입찰을 해서 저걸 조사하는 전문 기관들한테 돈을 주고 맡기는 거죠. 네네. 그거는 이제 대부분 감정평가 법인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이 있어요. 네. 집이 있으면은 요거를 감정평가하는데 비용을 일당을 얼마를 주냐면 한 50만 원 정도 준대요.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 홍길동이야 나왔는데 네. 이 집을 감정평가하는데 한 방에 끝나면 좋겠죠. 50만 원 다 받겠죠. 네네. 두 번, 세 번 오면 신경질 나고 일단계 깎이죠. 네. 그래서 기본조사, 지작물 조사를 할 때는 네. 이게 보통 이렇게 경비가 나오는데 이렇게 할 때는 뭐 부풀리거나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감정평가 나온 그 직원한테 네. 생수를 한 잔 준다든가 커피를 한 잔을 준다든가 이렇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네네. 한 번에 네. 이렇게 감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가법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지어 계집이죠. 네네. 계집 하나도 놔도 한 2만 원 정도 보상을 해준대요. 네네. 그러니까 요 지작물 기본조사, 네네. 요 지작물 조사를 이렇게 나오는데 LH가 당연히 안 나오죠. 네네. 그러니까 평가법인이 이렇게 나오고 네. 느닷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우편으로 다 통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유리하겠죠. 네네. 그렇죠? 네. 뭐 집을 놔두고 뭐 외지에 사시는 분들은 뭐 두 번, 세 번 오면 이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조서를 작성을 해서 토지 조서, 네네. 물건 조서, 토지는 다 하고 이제 건물이라든가 뭐 상가라든가 공장 이런 조사를 하는 거죠. 보상 계획을 공고를 하고 이의 신청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네.
저는 요거를 네네. 직접 들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고 또 비대위가 또 만들어지면 제가 또 가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더 디테일하게 할 겁니다. 네네. 토지 조서에서는 실제 현실적인 이용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이에요. 농지잖아요. 네. 네네. 농지인데 내가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은 거기를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네. 무슨 다른 용도로 네네. 이게 농지보다 더 좋은 용도로 쓴다 그랬을 때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공부상 전이라든가 뭐 현황은 국어지만 실제 나는 그걸 다른 데로 쓰고 있는 거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물건 조서에서는 종류라든가 구조라든가 면적 수량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그러면 그런 지금이라도 바꿔도 돼요, 소장님? 되죠. 아.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후다닥 지을 수는 없지만은 네, 뭐 그래도 평가에 유리한 쪽으로 뭐 가실수를 좀 심는다든지. 그렇죠. 그건 공정거리를. 가능하죠. 그러고 지금 고덕 여기 지제동이나 방충리에 가보면은 빈집이 많아요. 아. 9억. 네네. 저한테도 그 이번 주에 저기 그 상담이 들어왔던 분도 9억이에요. 네.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 평가하는 사람이 뭘로 보겠어요? 그냥 9억 쓰러. 그렇죠. 평가, 땅 평가만 할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비용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네. 깨끗하게 수리를 해놓는 게 좋겠죠. 근데 이 기본조사가 언제 들어온다고요? 내년 내년에. 봄쯤에 들어오니까 네네. 지금 해놓으면 또 1년 지나면 풀라고 또 그러니까 적당한 시점에 네네. 내년 봄쯤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지작물은요, 지작물은 총 보상가의 5%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돈 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거를 그죠? 조금 따져봐서 내가 좀 예. 보상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 약간의 수리 정도는. 이 지작물 중에서 네.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빌딩 이런 거는 그런 네. 건 당연히 이제 정상적으로 하죠. 네. 지작물은 그 외의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주택에 딸려 있는 뭐 이런 창고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근데 이게 별로 안 커요. 전체 보상금의 5% 내외니까 네. 너무 그렇게 많이 그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 네네. 근데 깨끗하게 할 필요는 있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평가는 이것에 대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저기 전화가 오거든요. 네. 공시지가 기준이다. 공시지가에 1,5배 준다. 뭐 네네. 공시지가 1.5배를 준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인정고실이 언제로 돼 있어요? 일단 발표는 23년 6월 15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 공시지가가 깎였는데 그게 기준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아니에요. 24년 표준지 공시지가로 하는 거예요. 네네. 여기에 137만 평이니까 우리가 공람할 때 봤잖아요. 네네. 몇백 페이지가 되는 그 토지 목록이 있잖아요. 네. 그걸 다 공시지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준시 공시지가 그것도 네. 얘기를 할게요. 네네. 그러고 이 공시지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네. 현실적인 이용 상태 그리고 선례 네네. 거래 사례죠. 거래 네. 사례. 그런데 우리가 다행스러운 건 이 지역은 지제동이라든가 방충이라는 거래 사례가 많아요. 실거래 신고되어 있는 게 많아요. 네네. 그런데 그 이제 다음 페이지도 보겠지만은 농지에는 별로 없어요. 농지에는 많지 않은데 네네. 우리 지제동이나 방충리에 보면은 계획관리 지역이 많아요. 네네. 거기에는 거래 사례가 많아요. 이 거래 사례가. 네.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 보상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공시지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24년 포준시 공시지가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네네. 보면은 이거는 다 절대 농지 네. 농림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표시된 거는 다 교육관리 지역이에요. 네네. 그리고 여기 번호가 매겨져 있죠. 네. 표준시 공시지가에 여기 보면은 이게 54개 표준시 공시지가를 다 추출을 한 거예요. 법무법인에서 꽤 노력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1번 하면 지제동인데 네. 여기는 23년 공시지가가 이게 그 평당이 아니에요. 제곱미터예요. 아. 높죠 이게? 네. 그렇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지제동 쪽에는 높고 네. 방충리라든가 또 낮네요. 이쪽으로 이쪽 지제동도 이 밑에 쪽으로 울성 네네. 쪽으로는 조금 낮고 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할 때는 24년 포준시 공시지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제 땅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네. 여기 있으면은 내 땅이 표준시 공시지가 안 들어가 있다고요. 네네. 그럼 어디가 있어요? 28번을 보면 되는 거예요.
28번. 네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거는 따로 하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어디냐? 여기냐? 네. 여기냐? 이래 따라서 그 가까이에 있는 표준시 공시지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표준이 된다는 거는 내 땅이랑 가장 가까이 있는 예. 그 기준 가격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표준시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늘 발표를 하거든요. 네. 우리 저 경자님의 아파트도 사는 것도 네네. 그 하나마다 개별 구주택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고요. 네네. 처음에는 그게 크게 덩어리 그 아파트 동을 봐가지고 네네. 낮은 층은 낮은 층대로 이제 공동주택 개별 이제 표준시 공시지가를 정하고 네. 특히 고덕 신도시에 있는 이주자택지라든가 협의자택지는 하나하나마다 개별 주택 가격이 있지만은 네. 이것처럼 표준시 개별 주택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여기에다 일단 표준시 그 주택 가격을 매겨 놓고 여기는 토지니까 토지 가격을 매겨 놓고 주변 거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요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24년 표준시 공시지가가 이제 기준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보상을 해주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고 사항이지만은 네. 선례, 네네. 거래 사례, 거래 사례, 실거래 됐죠? 네네. 그 다음에 보상 사례가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네네. 자,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보상이 들어갔어요. 아, 거기 첨단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1단계가 네네. 13만 9천 평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그 중에서도 여기 가장 먼저 했죠. 네. 에어포스트가 그 가스 공장을 세우면서 보상을 해줬죠. 네. 그것도 중요한 사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이 공시지가보다는 당연히 높게 했죠. 네네. 아니면 그 실거래 수준으로 했겠죠. 네. 그게 제가 봐서는 요 에어포스트가 네. 여기 그 보상했던 기준이 있죠. 네. 여기에 보면 농지도 있죠. 네네. 계획관리도 있죠. 네. 이게 아마 제가 봐서는 여기 이제 선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선례, 네네. 보상 사례. 보상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는 그게 아마 그 유일하지는 않아요. 왜 유일하지 않냐면은 이 도로가 네. 4차선으로 확장됐잖아요. 네네. 여기도 지하차도 이렇게 확장됐잖아요. 여기에 보상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맞춰지는 거지 무지막지하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조합을 해서 예.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주민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조금 해주면 좋겠다. 거기서 예. 개발 행위가 많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저기 그 법무법인에서도 하는 얘기가 옛날 네. 같이는 않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그냥 네네. 수용 얼마 이렇게 하지는 않고 네. 자 요거를 잘 보시면은 오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요거하고 요거를 대조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 땅이 여기 있다. 네. 여기 땅은 표준지가 제일 가까운데 어디를 적용할 건가? 2번을 할 건가? 35번. 자 2번은 이게 제곱미터당 143대 위에 한번 보시자고요. 51번이라 그러면 네. 51번이면은 지제동 31만 7천 원이에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적용할 거냐? 여기는 뭐냐면 여기 터미산이에요. 아, 여기 산이거든요, 산.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잘 안 되는 지역이죠. 그러니 만일 여기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로 가있죠. 네네. 35번도 한번 보시자고요. 네. 35번도 별로 안 높아요. 네, 47만 6천. 40. 예. 네네. 왜냐하면 여기 37번 여기는 대부분 이렇게 개발이 안 된 지역이거든요. 옛날에 여기 목장인가 뭔가 있던 자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자꾸 이쪽으로 붙어야죠. 그런 요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표준시 공시지가, 표준시 네네. 공시지가가 기준인데 요렇게 됐는데 이게 23년 거거든요. 네. 24년께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원주민들은 이게 잘 안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네네. 이 비대가 계속 만들어지고 평가법인이 자꾸 이런 자료를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여기에 원주민들을 개입해서 네.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자꾸 내놓죠. 네네.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나오면은 내가 굳이 뭐 이렇게 노력을 안 해도 이렇게 그 비대위에나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를 잘 보면은 네네. 참고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보상 협의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본 조서가 끝났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협의 단계가 들어가죠. 네. 시행사가 주관을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거죠. 보면 10억짜리가 11억 수령 네네. 이게 끝났어요. 네. 근데 난 11억을 싫어. 네. 1억 더
더 1억 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네. LH 홈페이지에 보면 보세요. 여기서 딱 끝났는데 네.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이랬을 때는 어떤 경우에는 다는 아니지만 이자 특기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조항이 있나요? 있어요. 네네. 예, 그런데 걔네들이 절대적인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비대위에서 네, 확인을. 그래도 억울해서 이렇게 됐을 때도 그렇게 네.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비대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네. LH에서 137만 평 되는 모든 사람을 다 상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대위가 대표기관, 비대위가 우리 법무부에서 얘기하기를 여러 개가 생겨도 괜찮다는 거죠.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네네. 그 LH하고 협의가 잘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부천 대장지구하고 네. 거기하고 경계가 붙은 지역이 한쪽에서는 평당 105만 원의 분양을 보상을 받았고 네. 한쪽은 155를 받았대요. 왜 그러냐? 이쪽에서는 비대위가 LH하고 협의가 안 되고 이쪽에는 비대위가 그래도 2개인가 3개인가 있었는데 협의가 잘 됐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은 원주민들의 시간이에요. 네.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불만이 많아요. 제가 설명회 참석했을 때도 뭐 비대위가 지들끼리 다 해놓고 발표만 하고 뭐 이러냐 불만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네. 그래도 대표 기관이 만들어져야지 LH하고 얘기가 잘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권 보장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이자 택지하고 네. 그러니까 상가 딱지하고 네. 협의자 택지죠. 네네. 여기에서 관심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비대위에서 이 컴팩트 시티를 반대한다. 반대한다고 결의를 하지만은 속으로는 아닌 거예요. 국토부에서 이게 무슨 뭐 처음부터 LH가 시작을 한 것, 국토부에서 그 토지 실장이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정부에서 하는 거라서 이게 사업이 캔슬 날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주민들은 힘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정당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 그래 이자는 전표 경영은 1년 전부터, 주거 전용도 1년 전부터, 네네. 분양주택도 1년, 다 1년 전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뭐 이주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세입자 대책이나 이런 거는 달라요. 네. 제가 그 홈페이지를 보내 플러스 3개월이에요. 네. 그래 23년 6월 15일이 발표가 됐으니까 23년 3월, 15일. 2월 뭐 이렇게 네네. 뭐 이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삼성에 일하는데 원룸에 들어와서 네. 그냥 거기서 계약서를 쓰고 실거주를 하고 실거주를 했다. 네네. 그럼 그 사람들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런 것들. 이런 만약에 것들이 소장님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그 전입을 안 했어요. 예. 이 뉴스가 터져가지고 예. 나중에 전입 신고를 지금 7월이니까 의미 없습니다. 안 돼요. 예. 네네. 예, 이미 그리고- 돼 있는 거. 예, 6월 여기도 15일. 마찬가지. 정부경 이자 택지잖아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1년 전이니까 22년 6월 15일 이전에 네. 실거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사진을 보면은 지제동, 네. 그다음에 울상마을, 네. 방충리, 네네. 국리 이런데, 그다음에 저 밑에 신대동까지 보면은 네. 주택이 많아요. 네네. 많은데 주택 소유자가 실거주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라면 국토부에서도 줄 사람은 많고 줘야 될 땅은 적으니까 네네. 기준을 그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정착 비용이라든가 그다음 이자 택지를 조성원가의 몇 프로에 받을 건가.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의 80% 이하에 받았어요. 네네. 그리고 생활대책 요거 용지는 뭐냐면 상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 8평, 자격농은 6평 네네. 이렇게 나오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협의자 택지는 이거는 감정 가격이에요. 고덕 네네. 신도시도 그랬거든요. 이자 택지는 조성원가의 80%였는데 협의자 택지는 그러니까 이자 택지는 이제 그 고덕 신도시에 예를 든다면 평당 402만 원이었는데 네. 나중에 돈을 또 되돌려 준 게 있어서 평당 대략 한 400만 원. 그다음에 협의자 택지는 600만 원이 넘었어요. 감정 가격으로 하니까. 네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몇 제곱 메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LH에서 이제 그거를 위치를 정해가지고 필지를 다 자르죠. 네. 자르는 거에 따라서 어떤 땅은 조금 더 큰 것도 있고 조금 작은 것도 있고 협의자 택지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큰 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자 택지는 땅이 크면 좋죠. 상가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생활대청지는 그거 따고 없어요. 8평, 6평.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가면 이자 대책에 보면은 뭐 점포는 80평이요. 고덕 신도시에도 이자 택지도 80평이 많지가 않아요. 제 느낌으로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적게는 65평, 75평만 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뭐 건폐율 60에 용적률 180%의 4층에 네. 이렇게 들어가고, 요게는 뭐냐면은 상가는 전체 용적률의 40%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가구 수를 물음표로 해놨죠. 네.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자 택지가 여기 건폐율은 60인데 용적률은 150%를 줬어요. 3층으로 해가지고 네. 3가구만 준 거예요. 네네. 고덕은 4층으로 해가지고 5가구를 줬죠. 네네. 그러다 보니 수익률이 엄청 차이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약 LH가 이렇게 150%를 줘서 3가구를 준다. 네. 이랬을 때는 싸워야죠. 고덕처럼 똑같이 해다워. 바로 뭐 그 우리 같은 고덕면이고 같은 지제동인데 왜 이렇게 네네. 하냐. 이런 걸 싸워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또 이 협의자 택지도 보면은요. 3층 3가구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2가구가 들어간 데도 있어요. 택지개발지구직에. 네네. 아마 저 동탄 이신도시도 그럴 거예요. 어. 2가구라면 의미 없어요. 네. 3가구 들어와야죠. 이런 것들을 네네. LH하고 비대위가 얘기를 했네. 토지 소유주 개인이 가서 LH하고 얘기를 해서 저게 씨알이 먹혀들겠겠냐고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비대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네. 비대위가 2개, 3개 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상관없는데 들어가서 항상 얘기할 때 한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대토 보상하죠. 대토 보상은 뭐냐면 내 건물이 있고 이주자 택지도 있고 협의자 택지도 이렇게 다 있는 다 싫어 나는. 네네. 나는 현금 대신 토지로 받을게. 토지로 내 땅이 100평이 들어갔는데 나 그 뭐 현금 보상 뭐 이따 다 필요 없고 여기 조성해 가지고 내 땅을 줘. 이렇게 하는 게 대토 보상이거든. 네네.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럴까요? 별로예요. 예. 예를 땅을 들어서 받는 거라서. 아까 한번 보시자고요. 네네.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표준시 공시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얘네들이 조성하면은 간보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0평짜리 땅이 네. 공원 빠지고 도로 빠지고 뭐 빠지고 하다 보면 이게 50평으로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럼 토지 가격이 몇 배가 뛰어요? 2배가 뛰죠. 네네. 조성공사의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내 땅은 평당 300만 원에 줬는데 이게 현금 대신 대토를 받으려고 했더니 3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네. 받을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건물이 있고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이자 택지를 받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토지 보상금 있죠. 토지 보상금. 네네. 예를 들어서 절대농지 이런 데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토를 하는 것도 괜찮죠. 토지에서는 절대농지에서는 이자 택지나 뭐 이런 게 안 나오니까. 네네. 그죠? 그리고 그 보상,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한 가지 또 이제 빠진 게 있어요. 어딘가 모르겠는데 여기 협택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협택은 뭐냐? 아, 여기네. 1000제곱미터 농지라든가 요 땅이 맨 땅이라든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 협의자 택지가 하나가 나오거든요. 네.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법인이라든가 종중이나 이런 거는 제외예요. 안 네네. 줘요. 그럼 그거는 보상을 어떻게 받아요? 종종 토지만 땅은 받는 많잖아요. 거예요. 아. 토지, 그러니까 그 토지를 네네. 여기에서 협의자 택지를 받는 게 아니라 네. 얘네들은 그냥 토지 보상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인이라든가 단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그 대토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쓰지만은 협의자 택지나 이런 건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도 보면은 이 농토가 많잖아요. 네네. 여기에 맞을 종중이 있어요. 여기 차시 종중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중이 이런 뭐 절대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네. 어차피 협의자 택지나 뭐 이런 건 안 되니까 그러면 뭐 팔기도 힘들었는데 이번 참에 팔았으니까 돈으로 받겠다. 그러면 그 좋죠. 그렇지만은 안 되면 이 큰 땅을 가지고 나중에 대토해 가지고 뭐 이런 여기 상업이잖아요. 여기 네네. 이런 데 땅을 받는다든가 이런 건 가능한 거죠.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토 보상 이렇게 대토는 많이 이루어집니다. 고덕에서도 대토 해가지고 이런 종중들이 묘지 같은 게 많이 수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안성시 원곡면에 네네. 제가 아는 동네도 사나리 같은 동네도 거기에다가 묘지 이렇게 이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대토 때문에 부동산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생계 지원인데 이게 거의 끝이거든요. 생계 지원은 뭐냐면 생활 터전을 다 내줬잖아요. 네네. 보상을 받고 뭐 이주와 택지를 뭐 받고 이러지만은 이게 또 우리 비대위하고 LH하고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다른 거 제가 다 빼고 요걸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법령상 소득 창출을 하게 돼. 원주민들이 소득을 창출, 내 터전을 줬으니까 반대급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분묘 이장을 한다든가 수목을 벌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게. 그 다음에 또 기타 이제 공공기관의 건물들이 이제 건물이 다 되고 다 들어서면은 예를 들어서 공동주차장 네. 관리권을 달라. 이런 것들이에요. 네네. 이런.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도로를 해다. 국리 아파트 쪽에는 수용이 안 됐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게 도시가 커지면서 그쪽에 교통량이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 골목길을 넓혀달라. 뭐 이게 조그마한 도로를 넓혀달라.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원 관리, 공공주택 관리, 공동주택 관리, 아파트 관리권을 달라. 이렇게 추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좋죠. 괜찮은 마을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생계 지원인데 대책을 협조를 잘 하고 이런 걸 이제 개인적으로 지주들 개인들은 이자 대치 잘 받고 상가딱지 잘 받고 뭐 이렇게 보상 잘 받고 좋아 우린 해줄게.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줘. 어차피 누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네. 안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넘어가요? 평택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요.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네. 비대위에서 잘 해가지고 뭐 장학 사업을 한다든가 수익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네네네. 오늘 제가 급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네. 제가 참석해서 네네. 이런 자료가 나오면 또 비교를 해서 설명을 네네.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평택 캠퍼스 먹고 사는 얘기를 해야죠. 아, 네. 예, 여기 이거 지난주에도 제가 이거 올렸는데 네. 여기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봄까지는 35공수가 35공수가 안 나왔어요. 네. 적게는 20에서 25공수가 이렇게 대부분이에요. 공수라는 건 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13만 원이면은 20공수면 한 달에 26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근데 네. 35공수잖아요. 여기 100원이에요. 네네. 용접 중에서 100원 용접이 좀 어려워요. 15만 원이죠, 일당이. 네. 일당이 15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이공수 30만 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들도 보면은 제가 어제 저녁에 7시 41분에 저녁에 밴드를 봤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네네. 쭉 올라오면서 다 이렇게 예. 그래서 항상 왕초보도 괜찮습니다. 이수증. 기초안전교육 우리 네네네. 그 스튜디오 바로 옆에 삼성물산에서 하는 거 네네. 이걸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처음 한두 달 못해도 괜찮대요. 네네. 차츰 배우면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화재 감시자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완전 초보,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네네. 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계속 이렇게 하고 전기 조공은 반기술자예요. 전공은 완전 기술자예요. 네네. 평균 40공수래요. 엄하게 많죠? 네네. 15만 원이면 얼마예요? 600만 원. 아니, 1등이 15만 원이면은 40공수면 한 달에 600만 600만 원이에요. 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5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랬죠. 전에 보면 3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많이 나왔었죠. 네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공은 있잖아요. 기공은 완전 기술자거든요. 단가 협의하겠다는. 그러니까 15만 원 이상이란 얘기죠. 네네네. 우리 지금 경제스쿨에서 쇼핑센터 택지 짓고 있잖아요. 네. 목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25만 원 넘어요. 하루에? 예. 네네. 25만 원이라 그러면 40공수면 1000만 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중에서도 이 전기 기술자 중에서는 800이 넘어서 한 1000만 원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네. 기술을 가진 사람이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조공, 적당한 기술자죠. 20명이나 뽑잖아요. 네. 15만 원이잖아요. 이거에서 20공수만 40공수만 해도 네. 600만 원이에요. 네네. 600만 원 벌기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반 입사도 가능하고 예, 이렇게 쭉 나오니까 네네. 고덕신도시는 제가 봐서는
추석까지는 견뎌야 됩니다. 추석까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더 네네. 좋아지지만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 10월 첫 주부터 네네.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반대로 고덕 신도시 주민들은 네네. 삼성 앞으로 다니시려면은 네. 조금 교통 그 정체는 각오해야 됩니다. 네네. 글로 다니지 마시고 평택이나 지제 쪽으로 가시려면은 저 일본 국도로 위에 가서 가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도 행복한 거죠? 네, 그렇죠. 너무 한가했을 예, 때는 고덕 신도시가 네. 살아나니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한가했을 때는 언제 다시 그렇게 되나 네. 예.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저희 그 건물지대기 프로젝트 지금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공부하면서 건물주되는 꿈을 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소장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